을 맡은 이강권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은 저는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고요. 지금 정년한 지 4년이 됐습니다. 근데 학교에 있을 때 제 전공은 중국 고전학하고 중국 고문학입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큰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마지막 정년하기 10년 동안 중앙대학에 북한개발협력학과가 있습니다. 거기 석박사과정이 다니는데요. 거기서 북한개발협력학과의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이 돼서 그래서 제가 전공이 좀 달라서 이쪽 방면에 공헌한 건 없는데 한국 전쟁 기간 동안에 3년 동안에 영문 자료하고 국문 자료는 굉장히 많은데 중국하 모택동하고 김일성하고 스탈린 사이에 왔다 갔다 한 기밀 전문이 있는데 그게 이제 기밀 해제가 된 지 꽤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중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체 중에 한 4분의 1 정도를 이제 번역해서 작년에 출간했습니다. 저는 뭐 그 정도 그래서 그 인연으로 오늘까지 왔는데요. 오늘 저희 2부에 발표하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발표하실 때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임물출 교수님. 임물출 교수님은 많이 유명하셔서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저서를 한 권만 소개해달라고 했더니 사실 한 권만 소개하기에는 저서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근데 대표적인 것이 김정은 시대의 자력갱생 노선이고요. 그리고 지금 경력으로는 통일부와 청와대, 국가안보 등 그 정책 자문위원으로 계시고 지금 현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겸 연구실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홍순직 박사님, 홍순직 박사님은 북한 경제 남북 경협, 남북한 경제 통합 관련 저서가 매우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경제연구원 통일센터장을 하셨고 통일부 남북 경협 관련 정책 자문위원, 민주평통 경제과학 분야 상임위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개관연구원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자, 죄송합니다. 이물출 박사님도 박수를 안 드렸네요. 그럼 뭐 제 말을 최대한 줄이고 빨리 마이크를 이물출 교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는 지금 우리 시간이 약간 좀 지나갔는데요. 전체 우리 이 두 분이 발표하시고 토론하는 게 전부 100분인데 계산상으로는 이제 한 팀당 50분인데 이따가 토론하고 질의도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발표하실 분은 약간 한 25분 정도 내외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물출이라고 합니다. 저에게 이제 주어진 주제가 우리 장훈규 박사님께서 안보 고위 기반 남북 경제협력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도 이제 오랫동안 북한 연구를 했지만 이 안보 고위 기반 남북 경제협력 전략에 대해서 발표하는 것은 사실 오늘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안보 고위 기반에 대한 개념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랬는데 의외로 또 저한테 많은 또 배울 기회가 되어서 정말 오늘 이런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기쁘고 또 여러분들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최대한 좀 유익한 그런 정보와 지식을 나누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 주제는 좀 미래지향적인 담론을 좀 저는 던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개성난 얘기도 하고 금강산 관광도 얘기하고 뭐 또 우리 또 장훈규 우리 원장님께서 지자체 간의 남북 간의 교류 협력에 대해서도 아주 잘 또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건 다 이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고 물론 이제 과거의 경험을
잘 새겨서 어떤 미래에 이제 그 남북 경협이 재개되는 상황이 왔을 때 또 참조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겠죠. 근데 이제 사실 저는 31년째 북한을 연구를 하고 있지만 늘 새로운 주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일반 그 북한 연구자들이 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그 주제나 현상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조금 이제 좀 생소한 내용이 있더라도 잘 좀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도움이 되셔서 하는 마음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남북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는 핵 문제와 제재를 빼고 넘어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핵 문제 때문에 이제 제재 문제가 생겨난 거고 결국 핵 문제 제재 문제는 이게 국제 문제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남북 경협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적절한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 이제는 과거에는 남북 경협이라는 용어가 적절했죠. 왜냐하면 남북한만의 경협이 추진되었지만 근데 핵 문제가 불거지고 제재 문제 때문에 우리가 꼼짝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 남북 경협이 재개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 국제적으로 핵 문제가 해결돼서 국제사회가 부과하고 있는 제재가 완화가 되어서 결국 우리가 북한하고 교류협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남북한만이 단독으로 과거처럼 경협을 할 수 있을까? 지자체 교류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국제사회가 달려들어서 핵 문제 해결하고 제재를 완화했으면 남북 경협이 재개되는 환경에서도 이게 국제협력 방식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모든 교류협력이 재개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그게 저는 합리적인 예측이라고 봅니다. 그죠? 첫 번째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주제에 이제 관련된 건데요. 이제는 말 그대로 경제안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에이펙 때 경주까지 가서 에이펙 회의를 제가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그랬는데 이제 국제사회, 뭐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결국은 이제 누가 이 공급망 지배력을 갖고 있느냐 그게 이제 외교력이고 안보의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뭐 반도체 우리나라가 정말 다행인 게 이런 반도체라든지 또 2차 전지라든지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또 바이오라든지 또 지금 최근에 언급되고 있는 조선산업 정말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반도체, 조선산업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경쟁력이 없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제가 이제 그 경주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자문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도 결국은 누가 공급망 지배를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제조업을 미국에 그렇게 부활하려고 그렇게 왜 노력합니까? 군사력도 막강한 군사력도 있고 그런데도 왜 제조업을 그렇게 미국에다가 세우려고 합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는 겁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미국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계속 이렇게 유지하면 중국에 계속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시진핑 주석이 왜 이제 옛날처럼 그러니까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그때도 제가 이제 남대로 이제 미중 관계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 사실 미국이 세게 나가면 중국이 움찔했습니다. 가능하면 순응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수능을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서의 경쟁력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히토류 아닙니까? 히토류가 없으면 조금 과장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군사력도 제대로 첨단 군사력도 발전 못 시키죠. 지금 AI,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는 사실상 AI 경쟁이 치열합니다. AI 기술 경쟁입니다. 지금. 그거는 여러분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이제 저보다 더 훌륭한 분이 또 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당연히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요즘 AI 기술에 혼자 빠져 있습니다. 이걸 보면 볼수록 AI 기술이 결국은 군사력이든 뭐 경제력이든 공급력이든 모든 것을 그냥 결정하는 어떤 변수가 됩니다. 자, 이 말씀들이 결국 이제 제가 이 말씀드리려는 주제를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미국도 결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이기지 못하면 미국도 힘을 못 쓰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남북 경협을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지만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국가의 역량, 국가의 힘은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군사력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결국 글로벌 공급망을 얼마나 글로벌 공급망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하느냐. 그거는 결국 뭐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냐면요. 우리는 히토리 같은 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지금 제조 역량입니다. 글로벌 제조 역량. 우리 대기업이 그나마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뭐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그러나 조선산업 이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지금 외교적으로도 그나마 조금 큰 소리를 치고 저기 에펙 때도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좀 제가 조금 속된 표현으로 잘난 체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뒷받침 안 되면